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민주당도 소폭 지지도가 떨어졌고, 자유한국당은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예, 조금 이제 정당 지지율로는 조금 많이 올랐죠. 먼저 제가 조사 개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YTN으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한 줄 조사를 했죠.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0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약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은 주중 집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43.8%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치입니다. 예. 근데 주 후반에 조금씩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간 집계에서는 47% 선까지 나왔고, 그래서 조합 집계를 해보면은 45.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 내용이 어떤 보도되는 거라든지 전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선방한 결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떨어져서 38.1%가 나왔고요. 한국당이 오래간만에 2주 연속 30%를 유지를 했는데 2.4%포인트 올라서 32.5%입니다. 상당하게 높아진 겁니다. 2% 정도 오른 것은.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처럼 여권 성향의 정당이 일제히 하락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보수 야당이죠. 이쪽에서는 일제히 확대 상승했습니다. 예. 네. 조국 장관 논란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워낙 탄탄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2.4%포인트가 올랐는데, 지금껏 여론조사 전문가나 또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이 반사 이익을 못 얻고 있다. 동의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랐단 말이죠. 네. 그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오른 원인을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예.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유한국당까지 집어넣으면은 검찰, 언론, 자유한국당 3중주 트리오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내용에 기반한 언론, 2중주가 기본적으로 주요한 원인이었고, 예. 릴레이 삭발이라든지 이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었지는 않지만은 일부 부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4%포인트가 올랐는데, 물론 각각의 요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게 했느냐라고 구분을 해내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검찰 수사와 그에 따른 언론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이번 조사로 32.5%,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2.4%포인트 이제 상승한 것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과는 뭐 불과 이제 6%포인트가량 차이, 이제 얼마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최고치에 올랐던 것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보시면 34.3%가 5월 2주차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기존에 어쨌든 한국당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지한다고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기에 사실 제약이 있던 사람들이 어쨌든 정부 여당의 지금 이제 악재가 커지게 되면서 한국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어쨌든 고령층이라든가 보수 성향층 또는 이제 영남층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지 표출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전에 어떤 숨어있던 지지층들을 이제 다시 확보하고 의사 표출 자유롭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추가적인 어떤 중도층이나 이런 이제 어떤 여권에서 이탈한 층을 흡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한국당이 뭐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당과 비교 상황에서의 어쨌든 우위를 얼마나 이제 보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중도층이나 추가 지지층 확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이번에 목표가 뭐였냐면 중도층 끌어모으고 무당층으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한국당으로 대거 유입시킨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간 집계로 분석을 해보면은 2.4% 포인트에서 상당 부분이 무당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동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의 스타틱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난주 중후반부터 릴레이 삭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상당히 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 위안부 매춘 발언이라든지 여타의 기본적으로 이 조국 정부에서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공정과 정의의 문제인데 과연 자유한국당과 이 공정과 정의의 어떤 가치나 철학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담지하고 있는 예. 정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대한정당이 되겠느냐. 맞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무당층을 흡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계속 무당층을 흡수하고 중도층 끌어들여서 30%대 초중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오르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뭐 정부 여당에 이제 이 악재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정당 지지율에서 보수 색채가 있는 바른미래당과 공화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소폭 오르기는 했다고 말씀하셨으나 다 그것이 이제 0.몇 %, 또 1% 이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면에서 보면은 조국 장관 국면이 있기 전에는 보수 진영의 어떤 이슈 주도권을 우리 공화당이 상당 부분 가져간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의 정당 지지율이 뭐 2% 이상 높아지는 현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장관 사태에서는 어쨌든 원내에 있는 정당으로서 다수 정당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 국면을 주도해 온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이제 보수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공화당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고 한국당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면서 보수층들이 일정 부분 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요인은 거기서도 좀 볼 수가 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 이슈로 인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차가 많이 붙었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모 시사평론가가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조국 장관 또 청와대의 운명은 검찰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공개 소환된다거나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거나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지율 역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지지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일간 집계상에서는 1%포인트로 붙었습니다. 사실 37.36 정도로. 근데 이제 주중 집계로 3일 내거나 아니면 5일간의 주간 집계로 종합 집계를 내보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날의 여론을 전체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여야 구도 지지층 구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넘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격차가 특히 좁게 나오는 것이고 또 많은 전화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격차가 뭐 10% 15%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으로서의 어떤 기존의 보수층들이 다수가 이제 의사표출을 지지한다고 의사표출을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흐름은 일정 부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선다. 그것은 이 국면에서는 뭐 너무나 이제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기는 아직은 이제 좀 이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사실은 순방할 때 또 뭐 정상회담 외국가 할 때 특히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네. 이런 거 있을 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어떤 정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했을 때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가했거든요. 조국 장관 안에서. 네. 근데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출국하니까 또 조국 장관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어제 바로 출국하셨는데 네. 오늘 바로 그냥 아침에 때렸죠. 의원이겠죠. 네, 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 검찰이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야 이제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무슨 이상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통령 가까운 주변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것이 도의상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속을 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은 그럼에도 못하지만, 불구하고 네. 지금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의 검찰 수사가 어떠한 외압이나 압력
뭐 이런 이제 없다. 없이 이루어지고 또 검찰에서도 권력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눈치 보는 거 없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어떤 여권에 좀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권에 강하게 지지하시는 유권자들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인식이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검찰 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이 있고 또는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의 수사가 자칫 이것이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권 지지층에게는 좀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 여부에 따라서 어떤 전체 여론 여부에 추가적인 변동 여부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어젠가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성명서가 이제 나왔는데 전국 대학 교수들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와 반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엔 찬성한다. 이 여론도 높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맞아요.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건 이야기해 주시죠. KBS 이제 일요진단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9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의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웹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예.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4.2%였는데 이 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보는지 부정적이라고 보는지 물었는데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52%.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진행자께서 하신 대로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높은데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지금의 검찰 개혁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니까 예. 지금 아까 두 가지 기류가 함께 국민들 기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이제 주변에 또는 가족의 이런 문제들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높은 반면에 그래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는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로서는 이 조사 결과가 고무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두 가지 기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의 지금 이제 적극적인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이제 여권 지지층 또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바라는 일단의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과도해서 검찰 개혁의 저항으로 비춰지게 되면 약간 이제 그것이 또 여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이게 바로 이제 이 조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52%는 상당히 낮게 나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까지 조정하면은 적어도 60% 나왔고 많이 나올 때는 70% 8% 나왔거든요. 예. 지금 전국에서 긍정적이라는 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사퇴 여부 의 어떤 응답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요 자체 검찰 개혁에 대한 전반적 이전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적게 나왔다. 적게 나온 예.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났던 조사들은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예. 그냥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공수처 개혁. 신설이라든가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등의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물은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런 면에서 봤을 불구하고 때는 다른 걸 수도 검찰이 있죠. 조국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검찰 개혁으로 물었기 때문에 일정한 사퇴 흐름과는 반대의 흐름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죠. 아니, 그러면 네. 사퇴에 대한 여론조사는 높고 조국발 검찰 개혁은 찬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퇴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사퇴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국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검찰 개혁하면은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약간 다소 충돌되는 또는 예. 상반되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이후에 어떤 전국을 더욱더 좀 충돌 국면으로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뭐냐하면 야당이나 또는 이제 검찰에서는 어쨌든 검찰 이제 수사에 대해서 뭐 조국 장관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강공의 모습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거가 있으니까요. 반면 청와대나 이제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무슨 조국 장관이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밀고 나갈 근거를 또 확보한 것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야라든가 또는 이제 여권과 검찰이라든가 이런 충돌 양상이 이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하나 더 주요하게 짚어야 될 것은 조국 장관의 사퇴 여부의 조사 결과하고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의 조사 결과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국민들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주 혼동 상태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네. 정리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없이 쏟아지는 그렇죠. 그 단독 달고 쏟아지는 기사 같은데. 일단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의 정당성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반면에 검찰의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다하게 보이고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의 취재 성격을 두고도 여론조사가 진행됐죠? 이것도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요 조사는 YTN 의뢰로 역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20일, 한 주 전 금요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백문 아까 풀려드는 것도 똑같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느냐면은 조국 장관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혹 보도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보도를 어느 발로 어느 소스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두 예.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이 언론의 주동적인 적극적인 취재 결과이다. 예. 다른 하나는 아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하고 내용을 유출했다. 예.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로 보는지를 물었더니 언론의 적극적 취재라는 응답이 43%, 검찰의 의도적 유출하는 그 응답이 38%.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입니다. 예. 팽팽합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 같네요. 진영 논리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한국당 바른미래든지 지지층이라든지 보수층 같은 경우는 언론의 적극적 취재다. 그 반면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층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의도는 유출하고 이렇게 진영 간을 갈렸는데 이것도 그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검찰 개혁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물을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서로 상반된 극단적인 서로 다른 인식들이 서로 좀 계속 오차범위 내에서 교차를 하고 있어요. 예. 서로 혼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조사 결과를 떠나서 국민의 많은 수가 언론의 적극적 취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언론이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예. 상당한 부분들인데 예. 언론이 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응답 결과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것이 수사를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 둘러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조사 결과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유출한 부분들을 전체 다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윤희욱 센터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조사에 대해서. 네, 약간 뭐 언론의 적극적 취재와 검찰의 의도적 유출. 그쵸, 이제 뭐 두 가지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발 속보, 이런 또는 이제 단독, 이런 타이틀을 달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를 할 경우, 조국 당시 후보자가, 예.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할 경우에는 반박의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떤 지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양쪽의 의견들이 있게 되면서 팽팽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팽팽한 이제 양쪽의 의견들이 형성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국 장관 측의 얘기들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대부분 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여론 지형에서 조국 장관 측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었던 측면은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대중들은 뭐 영향을 좀 이제 받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검찰 수사로 비춰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언론이 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언론에서 검찰박 속보 단독 달아가지고 막 내고 있잖아요. 네. 보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식인데
조국 장관 측에서 오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전에 기사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또 다른 속보가 올라오고 네.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윤희용 센터장 말처럼 국민들이 당연히 그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요. 예, 법률 기관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 그리고 법적인 기관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법이라는 테두리 기반 하에서 일종의 낙인 효과, 컨포메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속보 단독을 단 검찰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갖게 마련이죠. 예,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아마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조국 전국 끌고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압승하고 그 이후로 이게 잘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선도 정부 여당이 압승은 아니라도 대승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런 자식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조국 정국이 계속되면은 여당이 불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정국이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해 보면 앞으로 한 달 이상 가긴 힘들어요. 아직 총선은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누적된 아킬레스건이 다 반영되는 공간이 총선이라는 것이지 조국 장관 전국 속에서 형성된 긍부정적인 태도 그 자체가 총선에 있어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정국 이 자체가 천재일호의 기회이긴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선거라는 것이 그 여러 정당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찍는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실제 메커니즘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거든요. 뭐냐 하면 정권 중반 후반에 실시되는 뭐 국회의원 선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로 치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당 특정 정당을 정말로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야당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유권자의 이제 선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여당의 이제 이런 악재가 어쨌든 발생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예. 위기 또는 예. 긴장해야 될 상황은 맞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대통령이 내일 오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멈췄던 북핵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인데 프레임 전환이 될까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렵다. 아직까지는. 예. 네, 일단은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상당히 파급 효과는 여전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등의 어쨌든 가시적인 기대감들이 높이는 효과가 나온다면 일정부 조국 사태로 모아진 여론들이 분산이 되면서 이슈가 분산이 되면서 다소간 이 국면에 대해서 여권으로서는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도 저는 뭐 일정 부분은 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말하시려고 그랬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